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독서하는 의실쌤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과 제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냐고요? 네, 첫 번째로 주체성. 진짜 나를 찾고 싶으신 분, 네,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연성, 창의성을 갖고 싶으신 분이라면 네,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류가 아닌 인류로 살고 싶으신 분, 네, 바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네,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으신 분, 네, 다 오십시오. 이런 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은 바로 인간이 그리는 무늬입니다. 네, 우선 처음에는 이 책의 저자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저희가 이 책을 함께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이 그리는 무늬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저자 최진성님은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 새말 새몸짓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장자와 노자 철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철학자이십니다. 이 책은 철학, 인문학에 대한 책입니다. 인문학? 어렵잖아요.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최진석 교수님은 철학을 굉장히 쉽게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게끔 철학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최진석 교수님을 믿으시고요. 저를 믿어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왜 인문학 책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인문학을 공부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류가 아닌 인류로 살고 싶으신 분 오시라고요. 그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인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미국에서 랭킹 50위, 100위 안에 든 기업의 CEO들은 대개는 이렇게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아세요? 90명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은 바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인데요. 이 시카고 대학은 어떻게 노벨상을 90명이 넘는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배출된 이유로는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이 시카고 플랜입니다. 이 시카고 플랜이라는 것은 시카고 대학 학생들은 고전 인문학 100권을 읽어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시카고 대학에서는 고전 인문학 100권을 읽는 시카고 플랜을 통해서 노벨 수상자를 90명이 넘게 배출했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희도 인문학을 공부해 봐야겠죠? 저희는 이렇게 인문학을 통해서 인문학적 통찰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류가 아닌 인류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저와 함께 오늘 인문학 책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이 그리는 무늬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인문을 뜻합니다. 58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선은 문자를 한번 볼까요? 그럴 문자. 문자라는 글자를 봅시다. 문은 원래 무늬라는 뜻입니다. 우리 옷에 무늬가 그려져 있죠. 그것을 문, 즉 문양이라고 합니다. 무늬는 누가 그립니까? 인간이 그려요. 그럼 인문은 뭐냐? 바로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말입니다. 인문, 인간이 그리는 무늬. 이 책은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무늬를 그리고 계신가요? 나 자신의 무늬를 잘 그리고 계신가요? 누군가가 그리라고 하는 대로만 그대로 그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다른 사람의 무늬를 슬쩍 따라 그리고 계시진 않으실까요? 내 무늬는 내가 그려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그려야 하고요. 내 욕망을 담아서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문적 통찰력을 갖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그 첫 걸음은 자기가 자기로 존재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 생각인가? 내가 진짜 바라는 일인가?
내가 진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나는 내 삶을 내 욕망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요? 요즘 어때요? 잘 지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얘기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어땠어? 그 영화 정말 슬펐지?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친구와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 뭐 먹을까? 네. 글쎄, 뭐 아무거나 먹지 뭐. 그리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친구가 또 묻습니다. 어때? 이 집 음식 참 맛있지?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생각도, 감정도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뭐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단지 추측일 뿐인가요? 이렇게 불확실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의 그림을, 누군가의 무늬를 내가 슬쩍 따라 그리고 있진 않은가. 네, 이렇게 저희가 나의 욕망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틀이 있잖아요. 그쵸? 이게 좋은 거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사회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저희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서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많이 잃어갔습니다. 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엊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저희 큰아이가 중3인데 담임선생님한테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네, 무슨 일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저희 아이가 졸업 앨범을 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졸업 앨범을 사서 내가 거의 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은 사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네, 선생님께도 그대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굉장히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끝까지 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졸업 앨범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졸업 앨범을 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저희 아이가 저는 굉장히 인문적 통찰력이 높은 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누군가가 정해놓은 개념, 틀 안에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저희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류가 아닌 인류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우리라는 우리 안에 나를 가두지 마세요. 네, 이 내용을 책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은 이곳에 있는 자기를 저곳으로 끌고 가려는 힘이고 의지이며 충동이고 생명력이에요. 욕망이 거세된 인간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인간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우리라는 우리에 가두지 마세요. 이것이 인문적 태도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바람직함, 해야함, 그리고 좋음 등은 우리의 것으로 존재하면서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비율을 잘 맞추어 누군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제단된 이념이지요. 기준이고 권력입니다. 이상적인 단계라고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람직함을 정할 때
직접 참여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자기가 참여해서 정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죽어라 봉사를 합니까? 왜 그것을 자신의 내적 충동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권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합니다. 그냥 because I like it이면 됩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유연성,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유연성, 이런 창의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창의성을 가지려면요, 익숙한 것이랑 결별을 해야 합니다. 세계를 낯선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좀 어렵죠. 네, 저희는 대답만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가 말한 창의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번엔 책을 통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죠? 네, 일단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생겨납니까? 네,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호기심은 무엇이 만들어냅니까? 이성이 만들어내나요? 아니에요. 욕망이 만들어냅니다. 네, 이 욕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만 고유하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만 고유하게 있는 것이지요. 자기가 욕망의 주체로서 작동할 때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 호기심을 한번 내뱉어 보는 일, 이것이 질문이에요. 대답하는 곳에서는 자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질문하는 곳에 자기가 존재합니다. 자기가 우리라는 집단 속에 용해되어 있으면 대답만 가능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 살아있을 때 질문이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라는 그 개념, 틀 안에 갇혀 있으면, 네, 우리의 사고는 단단한 틀 안에 갇혀 있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유연하게 되려면 이 틀을 깨고 나오셔야 합니다. 네,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 살아있을 때, 나의 욕망이 살아서 꿈틀거릴 때, 자기의 욕망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갈 때, 저희는 거기에서 호기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창의력도 생기는 거죠. 네, 오늘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책을 통해서 인문이란 무엇이며 인문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인문적 통찰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간이 그리는 무늬, 내가 그리는 무늬는 무엇인지, 나의 욕망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네,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 책에는 똑같은 시가 2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시를 읽어드리면서 네,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춰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한 인문의 숲 산책이 끝나가는군요. 제가 즐거웠던 만큼 여러분도 즐거우셨나요? 아쉽지만 저와의 동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나눈 긴 이야기들은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자 거니는 인문의 숲에 이 한마디 말이 메아리가 되어 울린다면 저는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오직 자신으로 돌아가라. 오직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라. 네, 욕망으로 새기는 인간의 무늬, 지금 자신만의 무늬를 그리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안녕.